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에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는데요. 전월세 실거래가를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필두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제한하는 내용과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의무 임대 기간을 2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라고 있습니다. 집주인 권리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표준 임대료 고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등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18대 국회부터 발의가 됐지만 상임위원회에서는 논의도 되지 않고 임기가 만료돼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여당은 주거 불안에 과감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주택시장이 정부가 의도한 대로 흘러갈지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아침 뉴스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뜩이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싱숭생숭한데 주거 불안까지 겹치면 정말 안 되겠죠. 그런데 최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요즘 보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미뤄놨던 결혼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서울 집값이 전셋값만이 아니라 매매 가격도 올랐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가장 신뢰성 있는 부동산 통계는 예. 국토부 산하에는 감정원 자료가 정확합니다. 네네. 감정원이 지금 주간 단위 네. 서울 집값의 매매 가격의 통계를 봤더니 이번 주에 지난주보다 0.02%포인트가 올랐어요. 네. 야, 소수점이야 두 자리인데 라고 하실 텐데 예. 집값이에요. 억 단위입니다. 그렇죠. 억 단위다 보니까 예. 이게 한쪽 방향으로 누적이 되면 예. 상승폭은 어마어마합니다. 예. 네. 그럼 왜 이렇게 서울 집값이 뛰느냐? 이게 지금 석 달 만이에요. 네. 석 달 만에. 지난주는 보합해서 이번 주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지금 보니까 서울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동안은 절세 매물, 6월 1일 보유 기준 각종 세금이 다 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6월 1일이 지났어요.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물이 나올 게 없어요. 팔지 예. 않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줄어들었고요. 네. 또 강남권의 이 절세 매물이 줄어든 것도 소진된 것도 문제지만 지금 개발하려는 지역들이 꽤 많아요. 잠실, 네. 그리고 목동, 아. 그리고 용산 이들 아. 개발 이제 호재들로 인해서 약간씩 조금 가격이 뛰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네. 여기다 문제는 뛰는 매매값 위에 네. 나는 전세값이에요. 네. 아까 매매 가격은 0.02 올랐지만 네. 이번 한 주 동안 전세 가격, 서울의 전세 가격은 3배. 어. 0.06%포인트 올랐어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 가격은 신압으로 오르고 있어요. 지난해 7월 이후 거의 10개월째 상승세입니다. 네. 자, 왜 이렇게 서울 전세값이 뛰느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집 보러 다니지 않아요. 네. 그냥 눌러앉지. 음. 그러니까 전세 눌러앉는 수요가 많아졌고요. 여기다가 서울의 주요 신축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급 물량 자체가 줄어든 그렇군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부가 큰 그림으로 지금 3기 신도시 만들겠다. 네. 입지는 2기보다 더 좋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청약 대기하지 뭐 아. 이런 수요가 맞물린 겁니다. 몇 년간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그래서 네. 이제 국회에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 이걸 개정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일단 주거 복지를 실천하자. 그 주거가 최고의 복지다. 이런 정신이 담겨 있는데요. 네. 그 안에 3종 세트가 들어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전월세 상한제 한 번에 지나치게 많이 올리지 못하게 하자. 네. 5% 이내에서 상승폭을 제한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5%. 신고제, 실질적으로 아, 신고제. 어떻게 가격이 형성돼 있는지 예. 네. 매매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전월세 가격은 사실 부르는 게 값이고 그렇죠. 네. 이 동네는 어느 정도의 형성돼 있어야 발품 팔아서 알아봐야 네. 되거든요. 그렇죠. 이걸 신고를 통해 통계로 잡으면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으니까 아하. 보다 투명하게 관리가 된다고 보는 거고 네. 계약갱신 청구권 아, 지금 이거,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네. 2+2 4년인. 네, 원하면 한 번 더 무조건 갱신할 수 있게 하자. 네. 나아가서는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네. 무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자. 어. 그러니까 임대해서 들어가서 사는 세입자가 원하면
무한갱신이 아유, 그럼 가능하도록 주인이 하자. 전세를 누가 내줍니까? 그런 의견을 내는 분도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그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살고 있는 이 주거 불안, 아, 이런 네. 실질적으로 느끼는 게 심각하다는 네. 거죠. 아, 3종 세트 이제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들이 지금 좀 민감하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전월세 신고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전월세 신고제가 이 2006년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매매의 경우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네. 전월세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값이고 한 번에 지나치게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올 때 집주인이 안 들어가면 비교적 낮은 가격에 좋은 집에 들어가서 전세로 살다가 네. 그다음에 매물이 소진이 되면 이제 한 번에 5천만 원 올려주세요. 1억 원 올려주세요. 맞아요. 이런 사례들이 실질적으로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한 번에 5천만 원, 1억 어디서 나나요? 없죠. 없죠. 그 돈이 있으면 집을 샀겠죠. 그랬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서민들이 느끼는 이런 주거 불안을 해결하고 올라도 어느 선 이상은 오르지 않는다.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면 관할 시군구청에 한 달 이내에 얼마의 그 거래가 됐는지를 가격까지 반드시 신고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네. 기간과 가격을. 근데 이게 그 세입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건 과거에 전세에 들어가시면 확정일자 따로 받아야 그 되잖아요.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그런데 이번에는 신고를 하는 제도가 시행이 된다 하면 네. 이것만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행정적인 불필요함 이런 것들을 네. 좀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소장님 이게 신고가 돼서 투명하게 이제 전월세 가격이 관리가 되면 좋은데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내 집 가지고 하겠다는데 너무 재산권을 심하게 좀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임대차 3법의 취지는 세입자 보호가 있어요. 네.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네. 정부는 내심 네. 결혼하지 않은 임대 소득에 대해서 좀 과세를 보자라는 숨은 이제 의도가 있습니다. 예.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면 사실은 전체 우리나라의 전세나 이제 임대차로 불리는 물량이 네. 한 630만 채 가운데 되는데 네. 확정일자를 통해서 신고한 제대로 지금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건 4채 가운데 한 채밖에 안 돼요. 25%만 알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나머지 한 500만 채 가까운데는 정부가 전월세 거래를 잘 모르고 있어요. 통계 아하, 자체를.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법안들이 네. 2+2, 4년? 네. 그리고 박주민 의원은 전세 무기한 연장 안도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네. 무기한 연장.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예. 내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네. 거 하나. 네. 또 하나는 뭐냐? 야, 그동안은 전세 보증금은 이거는 세금 내는 돈이 아니잖아요. 내가 2년 후에 되돌려야 되는 돈인데 네. 네. 지금 올해부터는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해야죠. 특히나 다주택자들, 고가의 전세주택자금도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이건 은행 이자에 준하는 만큼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도 사실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난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다 내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까지 또 세금을 내라고요?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네. 있을 수 있는 10억이 넘는 전세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뭐 그렇죠. 은행 이자가 전세 물건이- 2%라고 치면. 그러니까 주택이 여러 채인 사람들은 예. 전세 보증금이 3억 한다 하더라도 10억이 넘네요. 예. 모으면 많아지잖아요. 그것도 합쳐서 세금을 그러니까 올해는 3채 이상. 아. 3채 이상 가지신 분들 네. 이제 전세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하게 되면 세금을 부과하지만 이걸 점차 법망을 조여서 예. 드러나는 고가 주택의 전세에 대해서도 네.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투명하게 해서 좀 세수가 올라가는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임대차 3법 중에서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사실 오랫동안 거론이 돼왔던 이거는 그런 이게 더 법인데 뜨거운 문제 아닙니까? 아주 시끄러운 것 예, 같아요. 요거 이제 4년 되는 거잖아요. 어떤 그러면. 내용입니까? 네,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제 이런 예. 것들 보면 전월세 상한제 한 번 들어갔을 때 이 재계약 시에 5% 이상 한 번에 올려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못한다. 네. 그렇게 되면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주 혹은 네. 집을 빌려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내 집 갖고 내 마음대로 네. 시가 따라서 올려달라고 하는데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어요 할 수도 있지만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슴이 조마조마하단 그렇죠. 말이에요. 5% 이상이라고 해도 5% 미만에 묶는다고 해도 한 번에 1,000만 원, 2,000만 원 올려주는 게 어디 쉽습니까? 네.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무한정 올릴 수 없게 하자, 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하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고요. 네. 계약갱신 청구권자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 최소임대 기간 2년이 끝나고 나더라도 네. 적어도 2년 동안은 걱정 없이 원하면 같은 집에 살 수 있게 하자. 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시장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이사를 자주 다니면 네. 이사 비용이 들잖아요. 네. 그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부담되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4년으로 보장이 되면 한결 서민들이 숨쉬기가 낫지 않겠느냐 예. 이런 취지가 들어 근데 있습니다. 4년 뒤에 재계약 안 하고 네. 5% 제한도 없잖아요. 4년 지나면. 네. 4년 뒤에 뭐 20% 정말 올려버리면 계단식으로 이것도 껑충. 그럼. 그래서 제도를 네. 조곤조곤 이렇게 가다듬어 가야 돼요. 아. 그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이사하려면 복비 내야 되고 뭐 이사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세금은 안 내요. 전세는 세금은 안 내는데 이제 막 사실은 세입자들은 서러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임차 가구들 우리나라에 주거 실태가 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남의 집 살기가 만만치 않아요. 2019년 주거 실태 조사를 좀 보니까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 기간이 점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지난해 경우입니다. 전국의 이제 임차 가구의 경우에는 네. 거주 기간이 3.2년에 불과해요. 1년 전에 비해서 0.2년이 줄었습니다. 네. 네. 그 얘기는 더 이사하면서 드는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네. 또 하나 월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건 네. 전세값이 오른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보통 1년 전 15%였다면 16%, 수도권의 경우에는 월소득의 20% 가까이를 임대 이 주거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60%.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이 얼마나 올랐길래라고 하실 텐데 네. 아까 많이 치솟던데요. 그렇습니다. 1년 다시 만에 한번 볼까요? 1년 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하는 이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34평형의 경우 네. 1년 새 2,400만 원이 뛰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서울의 평균 전세 가격이 지금 4억 8천만 원이 넘어서 5억 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전세라는 건 2년 단위로 거제가 계약이 그렇죠. 되다 보니까 네. 2년이면 거의 5천만 원 가까이를 와.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특히나 서울은 이제 신규 입주 물량이 워낙 적어요. 네. 특히 신규 입주 물량, 1년 미만의 입주 물량의 전세가율은 86%입니다. 이 얘기는 분양가가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전세를 살기 위해서는 네. 8억 6천만 원을 쥐고 있어야 전세가 가능합니다. 거의 새 차이가 아파트에 없다고 볼 수도 살려면 진짜 있겠네요. 비싸게 돈을 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세입자 보호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 선진국 위주로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세, 그 월세로 들어가 있는 분들,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전세란 형태는 거의 없으니까요. 네. 들어가서 살고 있는 분이 정말 심대하게 아주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하면 네. 그냥 쭉 사실 수 있어요. 아.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 세입자들이 머무는 기간이 14년 가까이 됩니다. 아 그래요? 일본의 사례에도 그 명시적으로 규정이 없더라도 노포가 많은 게 예. 그 세입자들이 크게 문제를 일으켰다거나 뭐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그냥 살 수 있게 해주는 경우가 보통이고요. 프랑스의 경우에도 메르마즈법이라고 해서 주택임대차를 3년 최단 임대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네. 계약 기간이 끝나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특히 그 고령의 저소득 그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데 내보내려고 한다. 다른 집을 알아봐 줘야 합니다. 이분이 가실 데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네. 쫓아낼 수 없고요. 영국의 경우에도 이 주택 임대차에서 반년만 보장하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여러 네. 가지 문제가 나타나서 앞으로는 합리적으로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에만 계약을 종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 소장님 들어보니까 세입자들은 좋아요. 근데 결국에 집을 내놓는 건 집 주인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 안 내놓으면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법안 처리가 늘어졌던 거고요. 예. 네. 임대차 보호법 말씀대로 임대인들한테는 참 좋은데 네. 집주인들은 걱정이 드는 게 별로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계약갱신 청구제가 이제 도입이 되면 뭐 2+2 내지는 전세기한 무한정 아닙니까? 네. 네. 이렇게 되면 이게 당장 시행하는 첫 해에 전세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네. 4년짜리로 눌러 앉았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상황에서 단전세나 수급이 월세로 예. 주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수급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집주인이 가장 싫어하는 건 바로 이 전세가 상한제입니다. 이게 지금 전월세 상한제를 하게 되면 연 5%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지금 뭐 이
인상폭은 정해질 수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네. 왜 이걸 못을 박느냐. 그래서 앞서도 지금 우리가 지금 전세 2년 된 게 얼마 안 돼요. 네. 1989년만 하더라도 전세가 그 당시는 임대차가 1년 단위로 계약이 돼서 네. 2년으로 한번 전환해보자 전환해봤더니 실제로 당시에 이듬해였던 1990년대 전세 가격이 무려 23%가 뛴 겁니다. 아. 예. 두 자릿수 넘게 뛰었어요. 네.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미리 뛰기 전에 법 시행 이전에 네. 많이 올려놓겠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사실 우리가 정말 네. 이게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어떻게 될 걸로 보시나요? 그래도 좀 가다듬어가면서 처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그 여당이 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지금 뭐 의석의 구성상으로 봐도 어렵지는 네. 않은 상황인데요. 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데다가 장기 저금리 때문에 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네.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물량이 많아져서 아마도 이른바 을지로위원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의들의 삶을 밀어주는 그런 정책은 통과돼서 적어도 내년에는 예. 시행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